한동안 소원했던 여권 최고 수뇌부가 2개월여 만에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네, 노동개혁을 필두로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마주한 당정청 수뇌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을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새누리당의 4대 개혁 특위를 차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재 최고위원이 선임됐습니다. 개혁 과제 하나하나가 기득권층과 이익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정청 전체의 총체적인 협력과 팀워크 그리고 하나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과 민생 경제 법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에도 공감했습니다.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경안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체계 개선을 비롯한 메르스 후속 대책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국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갈래 당정청 간 모임을 활성화하고 수시로 개최를 해서 국가개혁의 추진과 국정 현안 등에 대해서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광복절 특사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다시 만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과 관련해 야당은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여당은 국정원 현장 방문이 선행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을 둘러싸고 번호판이 바뀌었다거나 가족의 신고 시점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정모 씨가 몰고 가는 마티즈 승용차. 차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입니다. 정 씨의 차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적힌 구형 번호판을 달았는데 야당에서는 경찰이 흰색 번호판을 녹색이라고 했다며 차량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초록색을 흰색이라고 우기는 이런 행위야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가려는 상징적인. 이에 대해 경찰은 빛반사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임 씨의 부인이 소방당국에 신고한 시점도 의혹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10시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차량 안에서 숨져 있는 임 씨를 발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족들이 너무 빨리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이 너무 빨리 찾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임 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특별 수색을 편 것이고 민간인인 경우에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임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따로 조사하지 않는 배경이나 임 씨가 이달 초 마티즈를 구매한 시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자살 사건 특성상 유족이 문제 삼지 않으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차량 구입은 사건 본질과 관련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20, 30대 청년들은 중요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외국계 메신저를 사용하며 개인 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터진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 사건으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고 외국계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용자가 떠나는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 의혹에 시민들은 또다시 사이버 망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무래도 얘기할 때 조심할 때도 있고 또 동시에 외국계 메신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국정원은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절대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해킹 위험이 없는 옛 2G폰이 더 안전한 것 같다며 스마트폰에 대한 불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 중 몇몇은 보안을 이유로 2G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백신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인 보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될 때는 카카오톡이랑 온라인 메신저보다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해킹 논란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채용입니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 할머니가 구속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 할머니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의혹을 김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퍼즐이 좀처럼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박모 할머니가 피해 할머니들과 어울려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 다툼이 큰 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박 할머니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 가운데 유일하게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 할머니가 농약을 확보한 시기와 사이다에 농약을 탄 시점도 규명해야 합니다. 범행에 쓰인 농약은 3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살충제인데 박 할머니는 쌀농사를 안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살충제를 구입한 일이 없다며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기 위해 박 할머니 집에 농약을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농약상을 조사했지만 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다에 농약을 탄 시점을 놓고도 지난 13일 밤에서 사건 당일인 14일 오후 이전으로 추정할 뿐 시간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과 전동 스쿠터 손잡이에서 사이다에 든 것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을 경찰은 유력 증거로 제시했지만 박 할머니와 가족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토사물을 닦아주다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경찰은 농약 탄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나온 농약병은 압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놓아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택 창고에서 농약병 3개, 농약봉지 2개 등이 든 노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지만 압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대로 둔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 가치가 없다고 본 이유가 농약병 상태가 낡았고 오랫동안 손이 닿은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추가로 농약병을 발견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 집에서 범죄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농약병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